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평화동, 인하동, 마동 지역구인 보건복지원의 김영균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고생이 많으시죠? 우리 시민들도 백신 접종을 잘 마무리하셔서 하루빨리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찾았으면 합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두 가지 분야입니다. 첫째, 부족한 주차장의 해결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주택가에 소방도로를 보십시오. 주차료나 열사시 소방차나 구급차가 진입할 수 없어 큰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상가에는 30분의 임대주차를 허용하고 있는데 주차 부족으로 불만이 많습니다. KTX 익산역을 이용하는 시민이나 전북 도민들께서도 주차난에 불편함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늘고 있는데 부족한 주차장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찾고자 합니다. 두 번째,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아름다운 녹색 도시를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나무는 공기를 청하해 줍니다. 그래서 공원과 쌈지 공원 등을 더 늘리고 공터나 학교, 관공서와 건물 옥상에 꽃가나무를 심어 맑고 깨끗한 푸른 익산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가로수는 미세먼지 저감나무를 심고 거리마다 특색에 맞는 수종을 심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미세먼지로 실내에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사무실 공간에 반려식품을 키우게 하여 공기를 상상시키고 정서적 안정감을 주도록 하는 녹색 정책을 펼쳐나가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김용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집행부 발언 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됐습니까? 예.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평화동, 인하동, 마동 지역구인 보건복지원의 김영균 의원입니다. 먼저 235회 1차 정회에서 저에게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유재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 발전을 위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연일 고생하고 계시는 정원열 시장님과 오택님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도구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고생이 많으시죠? 백신 접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아무 사고 없이 접종이 완료되어 우리 시의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 하루빨리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고 소상공인 여러분의 사업에도 정상적인 회복이 오기를 바라며 힘내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차량에 비교하여 부족한 주차장 조성 대책과 둘째, 아름다운 녹색 도시 익산시를 만들고 그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내권 주차장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익산시의 차량 등록 대수는 현재 14만 2,300대이며 공용 주차장은 8,153회에 불과합니다. 차량에 대비하여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한 주차장 문제는 그 유발의 일이 자동차의 수모로 제주도가 도입한 차고지 증명제와 같은 규제 정책도 실효성이 있겠으나 이를 도입하기에는 사회적 공감이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공원이나 도로 등 공공시설을 이용한 입체 주차장이나 짜투리 부지 활용 사례를 발굴하여 지역경제와 접목한다거나 도시 재생사업으로 새롭게 변모하려는 정책 개발이 꾸준히 진행돼야 합니다. 시장님, 주택가 소방도로를 한번 보십시오.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화재가 난다거나 위급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나 구급차가 진입을 못하여 큰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도로에는 차량이 양방향으로 주차가 되어 있어 교통 흐름에 큰 불편을 줍니다. 이에 본 의원의 해결책으로 도로 구간마다 빈집을 정비하고 옆 건물을 배부하여 마을 주차장을 조성해 준다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을 주차장이 되어서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큰거 존경하는 김영근 의원님, 우리 익산 시민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주차 문제에 대해서 오늘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차 문제는 어느 지역을 불문하고 가장 큰 근심거리인데 우리 익산도 평균상으로는 주차 수급률이 한 100%에 근접하고 있지만은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꼭 필요한 곳에 주차장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의원님이 먼저 제안하신 도심 내 빈집, 헌 건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만드는 거 아주 좋은 아이디어십니다. 저희도 처음에 이것을 좀 시도를 몇 번 해보다가 요새 좀 주춤해진 이유가 그 비용이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좀 주차면이 너무나 적게 나오더라. 효율성이 너무나 떨어지더라. 그런 판단 때문에 저희가 방향을 좀 선언을 했는데 보통 빈집 사서 철거하고 주차 만들려면 4, 5억 들어가거든요. 근데 실제 보면 주차 변수가 몇 면이 안 나옵니다. 사실은 연달아서 쭉 몇 집을 같이 하면은 그래도 주차면이 여유있게 나오는데 들어가는 공간, 나오는 공간, 뭐 이렇게 차 돌리는 공간 빼고 나면 실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개별 주택 매입하는 것은 일단은 위에는 조금 저희들이 추천하고 있고 그 대신에 지금 좀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해서 공용주차장 확보하는 방법, 그리고 또 의원님이 지금 오늘 많이 지적해 주실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서 주차 문제를 하나하나 지금 저희들이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네 마을 주차장은 소방도로 구급차가 진입을 못해서 큰 사고를 유발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은 범위 내에서 시장이 배려해서 우리 조례에도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전에 제가 10여 년 전에도 그 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과태료를 받은 건 전부 다 주차장을 만드는 데 쓰한다. 이런 것을 했었는데 그간 허지를 안 했는데 우리 정원희 시장님께서 작년부터 그 특별회계를 조례를 지금 그대로 따라서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에 예산을 지금 넣고 있기 때문에 이걸 더 늘려서 마을 주차장을 조금씩 정말 필요한 부분부터 늘려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심가 3정가에는 지금 30분 또 50분 일렬 주차를 이용하여 편리를 도모하고 있는데 주차난 후 불만이 많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심상권 지역에 주차장 설치해 주는 것이 상권을 회복하는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과 주관상가 번영이를 같이 방문하였을 때 그 지역 상인회에서 주차장이 없어 고객이 찾아오지 않으니 상권을 살리기 위하여 구 2대백화점짜리 부근에 주차타워를 설치하여 달라는 건의를 받았지 않습니까? 본의원이 볼 때도 그 지역은 주차장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라 생각합니다. 스름화된 지역 경제도 살리고 주차 문제 덜하게 위하여 그곳에 주차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지난 전국차전을 계기로 해서 그 1시간 주차 허용 시간을 30분으로 단축을 시킨 바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많은 불편을 호소하셨는데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정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시내 우리 상점가의 영업이 너무 남기기 때문에 이건 코로나 대책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주차 허용 시간을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최근 30분에서 50분까지 해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풀어놨는데 많은 시민들이 그걸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 다방면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은 오늘 차제에 그것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런 식으로 저희들이 주차타워를 자꾸 이제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이도백화점 자리는 최근에 저희들이 지금 형님벤처센터로 하려고 하다가 이제 의회에서 다른 의견을 주셔서 일단 보류를 했는데
그 주차타워 만드는 방법은 다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견 논의를 해서 필요다는 결론이 나면은 저희도 추진하기로 하겠는데, 쫙 염려드린 것은 백화점 저기 건물이 상당히 지금 감리가 나가더라고요. 그럼 거기를 매입을 해서 다 철거를 하고 새로 타워를 만들면은 그 예산이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 우리 KTX 역사 옆에 남부주차장 주차 타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때 지금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만약에 하게 되면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장님 말씀이 어떻든 우리 상권을 살려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상권이 너무 무너져 있어요. 중앙동뿐만 아니라 영등동, 대학로 모든 데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중앙동을 방문했을 때 상가를 그때 꼭 이도백화점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근데 이도백화점은 그게 사방에 다 모서리로 돼 있어가지고 한 500여 평이 돼서 그걸 사가지고 주차타워로 이러면 거기가 바로 중앙시장 매일시장 입구예요. 중앙상가가 늘어져 있고, 그래서 아주 큰 유한 주차장이 될 걸로 알아서 예를 들어서 그걸 지목하는 거니까 한번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방안으로 도심 곳곳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 운동장을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시대에 맞춰 학교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학교 시설을 학생들의 방과 후에는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거나 학교 부진에 지역사회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하는 등 학교가 복합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학교 복합 시설은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 SOC 복합 사업과도 맞물려 있으며 이 중에서도 주거지 주차장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 울산시, 광명시 등의 학교 운동장 지하에 공용 주차장을 만들어 주변의 주택 밀집 지역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지상에는 학생들과 시민이 함께 사용하는 생활 문화 공간을 조성하면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지역 주민의 편리와 우리 자녀들의 교육 환경 개선,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을 통해 이제라도 관계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적극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시범사업으로 전통시장, 북부시장 장날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인근 북초등학교 운동장과 대학로의 주차장이 아주 어렵습니다. 대학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북일초등학교 운동장을 활용하여 생활 SOC 복합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처럼 학교 부지 특히 지하공간을 활용한 공용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활 SOC 복합사업도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이미 선진국은 학교 시설을 지역 주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같이 공유하는 그것이 일반화가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안타깝게도 너무나 학교에 폐쇄적이다. 학생들 안전 문제, 학습권 문제 이런 걸 얘기해서 자꾸 그것을 차단을 하는데 이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다. 학교가 지역사회 없이 존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역사회하고 같이 공유하고 건물도 공유를 하고 모든 프로그램도 공유를 하고 그렇게 되면 학생들 안전 문제도 지역 주민들이 지켜주고 서로 학습권 보장해주고 그렇게 가는 것이 맞은데 아직은 인식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우리가 그 신동 대학로 거기 북일 초등학교 중심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수차례 접촉을 했습니다. 결국은 학교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지 못하고 학교장님 벽을 덮지 못하고 그래서 올해 또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교육청에서도 이것은 학교장 재량상이다 해서 또 한 발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 우리 국내 교육계 분위기로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다. 우리 익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교육계가 굉장히 폐쇄적이거든요. 지금 또 그 북부시장의 북초등학교 또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좋은 사업인데 오늘 또 제안을 해주셨으니까 협의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해보겠는데 우선은 북부시장 주차 문제는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어요. 거기 지금 현재 주차장 가운데 있는 그 토지 그 주택 민의 토지가 하나 있잖아요.
그런데 드디어는 집주인하고 타결이 돼서 저희들이 매일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를 주차 타워를 올리면은 주차 공간이 2배, 3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많이 해소가 되고, 또 이번에 익산장 주차장 사업, 전통시장 주차장 사업에 익산장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익산장 주차장까지 만들고 하면은 우선 북부시장 주차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부족하고 좀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우리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북초등학교 공동 운영하는 방안, 그것을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학교 운동장은 학생들이 끝나고 방과 후에는 지금 우리 시민에게 공원화 사업으로 내주고 있습니다. 가까운 여러 중앙초등학교는 제가 2003년도에 다멀고 공원화사 미로로 저희 지역의 중앙초등학교를 공원화 사업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구두심에 공원화 남는 곳을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 지하에 주차장을 만든다면은 아주 유익할 거라고 생각해요. 중앙초등학교 앞에는 지금 시행정에서 개방주차장이나 종교시설 이용해서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좀 괜찮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주차량이 됩니다. 지금 현재 말씀대로도 이쪽 시장에 북초등학교, 북부시장, 네. 그리고 신동의 대학로는 지금도 아주 어려운 주차난이 있기 때문에 그 교장 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도 우리 시민이에요. 예. 우리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주차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이해시켜서 행정에서 이해시켜서 같이 가야 합니다. 그걸 해서 아까 시장께서 말씀한 대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앙초등학교 사례를 듣고 보니까 모든 학교가 그렇지는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저희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좀 더 노력을 해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예, 시장님의 의지가 고맙고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라요. 지금 더불어 시내 주차장 해소 문제의 하나로서 4차선 이상 도로에 노상 주차장 설치를 제안합니다. 시내권 주차 공간이 부족한 지역은 어쩔 수 없이 보도에 차량이 올라오거나 아예 한 차로가 불법 주차로 차량과 보행자 모두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사고 위험에도 노출되고 있습니다. 주차량이 심각한 지역에서 보도가 넓고 보행량이 많지 않은 경우는 보도 다이어트를 통해 노상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마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구경찰서의 사거리 구간은 보행자가 적고 보도가 넓습니다. 주민들부터 노상 주차장을 설치해 줄 것을 많이 요구해 왔습니다. 임화동 동장님, 이일동장님 오실 때 시장님께서 그 지역 주민으로부터 민원을 접수받았지 않습니까? 그곳에도 노상 주차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마다 이러한 도로를 찾아서 예를 들자면 평동로, 평화동, 윤화동, 공구거리 같이 주현동 동기서 앞 노상 주차장 같이 시내 일원의 도로를 점검하여 주차장 확보를 위한 노상 주차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찌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아주 좋은 대안이시거든요. 그 예산을 들이지 않고 기존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도 주차장을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노상 주차장, 개구리 주차장, 그다음에 일방 통행, 또 홀짝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적은 노력으로 큰 주차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사실 최근에 저희들이 치중하고 있는 것은 이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 지금 노상 주차장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것들 좀 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홀짝제나 그렇지 않은 개구리 주차 같은 거, 이게 생각보다도 이게 관계부서, 관계기관 협업하는데 어렵더라. 각자 자기네 법만 주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인으로 볼 때는 뻔히 공간이 있는데 법적으로 보면 공간이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노원동 신도시, 지금 현재 그 신도시는 뺑 둘러싸고 지금 보도가 하여튼 6차선 도로만큼 넓어요. 그럼 시민들이 볼 때는 저 넓은 땅을 놓고 왜 주차 공간이 없다 그러냐. 근데 저희가 그걸 하려고 보니까 몇 번의 시도다 못했는데 도시계획 전체를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도시계획에 걸린 사례이고, 많이 걸린 것은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이제
그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경찰서가 안전 면적은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된다, 안전 거리를. 이것을 또 강요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부서 내에서도 과간에 또 의견이 또 안 맞아. 서로 적용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대한 극복을 해서 사실 이렇게 주차장 공급하는 것이 최고로 저는 효율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우리 의원님이 지금 보도 다이어트 정말 좋은 용어까지 만들어 내셨어요. 보도 다이어트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보행자가 없잖아요. 이제 옛날에는 보행자 많지만 지금 보행자는 없고 차는 많기 때문에, 그러면 그 공간을 차량으로 이제 돌려줘야 되는데, 크고 작은 장애물이 있지만 저희들이 어떻든 그걸 해결해내서 많은 주차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께서도 예산이 적게 들고 꼭 필요한 주차장 확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부처 간의 협의, 제가 보면은 도로 우리 교통행정과 황희철 과장이 그 도로에는 교통 문제는 박사해야 돼 보니까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와서 보고 오는 것은 경찰서에서 시민 안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안전이 중요하죠. 생명이 중요하니까. 그래도 같이 협의해서 꼭 필요한 노상 주차장은 상가, 그 지역의 주택까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노사 주차장입니다. 잘 협의해서 더 이렇게 늘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요. 예, 주차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KTX 익산역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수원역, 대전역, 부산역 등에 설치된 선상주차장 같이 익산역도 KTX 선상 옆에 바로 연결되는 선상주차장을 국비를 확보하여 조성하자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익산역 선상주차장이 조성되면 주차장 해소는 물론 원도심의 수건사업인 중앙동과 모현동, 송악동이 연결되어 자연으로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지는 두 가지의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는 KTX 익산역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유라시아 철도 시발역 선정을 위한 여건 조성이 매진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익산시민이나 전북도민이 익산역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익산시가 그한 익산시 주변 주차장 확보는 720여 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시장님이 익산역 주변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하여 그간 추진하고 있던 상황과 앞으로는 어떻게 개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존경하는 김인근 의원님, 얼마 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좋은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제안을 지금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셨던 것이 성상주차장이었지 않습니까? 성상주차장을 처음에 이제 그대로 추진하려고 보니까 국토부에서 바로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략을 바꾼 것이 거기에 지금 차량기지가 지금 있는데, 차량기지에 이제 포화 상태에 이렇습니다. 왜 포화 상태에 이렇느니 익산역의 용량이 3배 정도 늘어나요. 쉽게 말하면 익산역에서 출발하고 도착하는 차량이 이렇게 많아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현재 차량기지는 그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기지 이전하는 것을 좀 추진하고 있고, 그러면 그 위에다가 차량기지까지 포함해서 그때 선상주차장까지 해서 복합 환승 시설을 저희들이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그 차량기지 이전하는 문제는 국토부하고 상당히 지금 얘기가 잘 진전이 돼서 금년 연말 정도면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복합 환승시설은 민간 사업자가 들어서야 되지 않습니까? 민간 사업자, 저희들이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데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좋은 사업 구상이 나오면은 익산역이 그야말로 황골탈퇴할 것이다. 다시 말해 익산역이 호남의 중심역이 되고, 익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호남의 하나의 대도시권이 형성될 것이다. 그런 구상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의원님이 주신 작은 아이디어에서부터 시작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끝까지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KT 역사의 환승복합센터는 적 필요지요. 네. 예,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그것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우리 시장님이 적극 추진하고 계시는데 사업자 선정, 기지 이전 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급한 것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루에 2만 명씩 KT 역사에
그 우리 여객 손님들이 오고 있어요. 이 시간에도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네. 숭앙동 한쪽 모서리, 모현동 숭앙동 모서리에다 차를 바치고 스티커 과태료를 무릎 붙잡고 서울을 다녀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이 남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니까 같이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시면서 우선 급한 주차장 문제 해결책도 강구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본래 이제 철도 사업은 시간이 걸리는 중장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겠고요. 이미 지금 그 익산역 주변에 저희들이 무료 주차장을 많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의회 전부 협조해 주셔서 남부주차장에도 우리 차량 대리 주차해주는 그 서비스까지 같이 하고 있고, 그걸 또 주차 타워로 만들고 있죠. 그다음에 송악주차장, 여권주차장 무료로 다 제공을 하고 있는데, 아직 여권주차장이 홍보가 좀 덜 돼서 그런지 한 반절밖에 채지를 안 해요. 채지를 않고. 우리가 무료주차장을 이렇게 제공을 하니까 지금 그 유료로 하고 있는 서부주차장이 항상 60, 70%밖에 차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 나머지 20, 30%, 30, 40%를 활용하는 방안, 이것까지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늘어나는 승계, 이걸 우선 충당을 할 수 있을 걸로 이제 보아치고,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익산의 기능이 확대됐을 때, 그랬을 때 부족한 주차장 문제는 근본적으로 차량기 지정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부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주차장 문제 때문에 곤란을 겪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하니까 저도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런 사례는 없도록 하겠다. 저희들은 그런 목표야 지금 열심히 떼었거든요. 일단 홍보를 열심히 해서 기존 주차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주차장은 우리 시민의 정말 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잘 조성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 바라요. 시민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자기 집 앞 도로와 또한 주택가 자기 집 담 옆에 불법적 층물을 세워놓고 타의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는 일을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주차장을 서로 나누어서 잠깐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에 주차장이 되어 있는 시설은 주차장 용도에 맞게 사용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행정에서도 불법적 층물 설치나 건물 주차장 타용도 사용은 지도점검을 통하여 현장 시정을 통하여 계도를 통하여 주행차 시민의식을 고쳐주실 것을 시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저도 차제 한 말씀만 시민들께 당부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주차 문제 해결하는 데는 시민들의 협조, 다시 말하면 의식개혁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주차장을 만들어도 차량 늘어난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일단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한정된 공간을 같이 효율적으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주셔야지,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런 식으로 자기 집 앞에 주차를 못 한다지, 그렇지 않으면 특히 상가 같은 데는 상가 주인이 하루 종일 자기 집 앞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손님이 오면 오히려 주차장이 없다고 또 오히려 그거 가지고 다투는 그런 일. 그리고 그런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 의식개혁이 필요한 것이, 조금만 주차장이 멀리 있어도 주차장 이용을 안 해요. 지금 보면은 시내 우리들이 부설질 주차장들 좀 많이 전용 주차장이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거의 많이 비어 있어요. 왜 그러면 자기 가고자 하는 상점 앞에다가 꼭 차를 세우려고 그럽니다. 근데 한 100m, 200m 정도는 운동선을 걷는 거 당연시 여기셔야 되고, 모든 성능도 그렇게 됐고, 이미 우리도 대도시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몇백 미터 걷는 것은 당연히 일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이 아직 그 의식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운동한다 생각을 하고, 몇백 미터 정도는 내가 기꺼이 걷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주변을 둘러보시면은 주차장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시장님도 말씀을 드렸고, 본의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시민 주차 의식 개혁을 통해서 정말 좁은 주차장을 같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가졌으면 합니다. 본의원이 금일 주차 문제 해소 방안에 대해 드린 제안이 행정에 잘 반영되어 시민에게 불편이 없는 주차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미세먼지 저감나무로 시민의 건강과 아름답고 푸른 익산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나무는 공기를 정화하여 대기를 맑게 해줍니다. 한 그루 나무를 심는 것은 우리 후손에게 행복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으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많은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공원, 쌈지공원, 학교운동장, 광고구서, 빈 공터 등 중장기적으로 시민과 함께 나무 심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500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 등을 펼치고 있는 시장님, 앞으로 나무 심기 사업을 어떻게 해줄 것인지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평소 존경하는 김용근 의원님 더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이렇게 미세먼지 문제, 특히 조경 문제까지 이렇게 조회를 가지시고 연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번에 답변 준비하면서 공부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알기 어려운 분야인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세요. 저희가 그 500만 그루 나무 심기를 시작을 하면서 그냥 중학구식으로 그 맹목적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 용역을 체계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있는가. 민간 사유지에다가 우리 시에서 나무를 심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공 용지, 그것이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가 이렇게 저희들이 먼저 전수조사를 했고, 그럼 수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지역마다 수종을 달리해서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수종을 선택을 해서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본 계획을 세워놓고, 그러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보시겠지만은, 이제 시내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도 그러세요. 이제 전에 보이지 않던 꽃이 보이고, 보이지 않던 나무가 보이고, 또 물이 보이고, 그러니까 인간은 좀 정서적으로 많은 안정감을 느끼신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지금 의원님 같은 분들이 계속 가져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헌신적으로 열심히 해서 정말 제가 봐도 아주 속도감 있게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참고해서 더 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공원을 많이 늘리고 쌈지공원을 다 늘려서 많은 나무를 심어서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보면은 미세먼지 엄청 맞아요. 황사를 통해서 그리고 화물차의 매연을 통해서 공장의 매연을 통해서 많이 나오는데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가로수, 자연, 녹지, 푸른 익산을 가꾸는 거에는 대안이 저희들은 없지 않습니까? 마스크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앞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쓰는 거 아니라 미세먼지 때문에도 우리가 평상시에도 이제 마스크를 벗을 수가 없을 정도가 돼 있어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나무 심기 운동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저희가 그 민자공원 사업을 시작하게 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미세먼지 때문입니다. 제가 2017년도에 처음 시작했었는데 그때 미세먼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됐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여러 용도에서 나무 심기는 정말 꼭 필요하다. 특히 저는 나무 심기 하면서 느낀 것이 나무 심기는 지금 목적을 현재를 보고 심는 것이 아니고 먼 미래를 보고 심는 것이에요. 지금도 보면 시내 곳곳에 가로수도 잘 커있고 이렇게 나무를 심는 거 보면은 우리 선배 공직자들, 특히 전임 시장님들, 그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혜택을 보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또 열심히 심어야, 또 뒤에 오시는 분들이 또 혜택을 볼 거라는 생각을 해서, 먼 미래를 보고 하는 그런 장기 발전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주어진 시간이 이제 8분뿐이 안 남았어요. 답변을 짧게 중요 부분만 해주시고, 저도 마무리를 하고 그래야겠다. 네,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가로수 수족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주로 발생하는 도로를 따라 조성된 가로수는 도로에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바로 흡착을 용이하며 도시수보를 연결해주는 핏줄과 같은 그 수중 선택은 중요합니다.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대로 가로수 5조구 잎의 단위 면적당 미세먼지 흡착량 분석 결과를 보면 느티나무는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흡착력 효과를 보이며 다음은 소나무, 벚나무, 양법집이 높았으며 은행나무는 상대적으로 낮은 흡착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익산 시내는 전체 가로수가 3만 1천여 그루 중 은행나무가 6,300그루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수종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우리 시 가로수는 많은 액면나무 경우 가을 아름다운 단풍을 제공하고 공기 정화 능력과 병충해도 뛰어나 과거 가로수로 최고 인기를 누렸으나 지금에는 떨어지는 열매의 약취와 열매 자국으로 골칫덩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로수 기존 나무를 옮기거나 수종을 변경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며 어려움이 있지만 수종이 절실한 곳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행자나 차량 통행이 많은 거리인 시청사나 KTX 역사, 터미널 것과 같이 주요 도로는 외부 방문객이 많은 곳으로 가로와 분리, 중앙 분리 화단에는 흡착력도 강하면서 우리 시목이기도 한 소나무로 수종을 변경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나무는 관리가 다소 어렵다고 할지라도 익산시를 상징하는 나무로서 외부 방문객이 많은 곳에 집중 식재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무 높이가 폭에 관계없이 외곽도로는 성장이 좋은 메타세콰이어 느티나무 식재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효도마을이나 장수마을에는 장수를 상징하는 벚나무, 미륵사지 등 백제 역사 유적지의 신설 도로에는 소동설화의 숨결이 느껴질 수 있는 가로수용 버드나무를 식재하는 것도 지역의 의미를 한층 돋아줄 것이라고 봅니다. 가로수종은 거리마다 지역의 역사성이나 환경,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해야 하므로 익산시 가로수 종합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우병망구로 기본계 수립하면서 이제 지역별 특색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의원님 분리되게 계시는 은행나무 미세먼지 흡착 능력이 떨어진다면 느티나무보다는 떨어지지만은 전국적으로 이게 은행나무가 미세먼지 저감수라고 이렇게 알려져서 거의 모든 도시에서 은행나무를 가로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저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은행나무 열매 떨어지기 전에 다 털어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던지고 팔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지금은 거의 경기에 가로수 옆에서 오염된 어쨌든 해가지고 이제 거의 방치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지역에서 나무 열매가 열리지 않도록 그 전에 보면 이제 장가지를 정리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또 나무 열매 맺어지면 가을에는 나무 털이기라고 그러죠. 기계가 지금 나와 있어요. 나무 털을 내서 다 털어버려가지고, 그래서 미리 이제 제거하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꼭 필요한 구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제 옮길 필요도 있겠습니다만은, 다 대경수가 되다 보니까, 옮기면 거의 다 죽거나,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거나, 그래서, 그 문제를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새로 심으면 성장하는데 최소한 10년 걸려, 아무 속속수를 심어도. 그래서 그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저희도 의원이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든 하긴 해야 되겠는데 지금 고민 중입니다, 지금. 의원이 말해서 허ян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의 아름다움,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서 이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합계획을 좀 세워서 그것을 서서히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옥상 녹화 사업과 실내 반려식품 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심이나 가로수가 미세먼지 저감 효과와 도심 속 휴식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조성 공간이 제한적이고 공유재산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에는 자연 정화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까지 기대할 수 있는 그린 인프라의 입체와 소형화와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 20여 개 자치단체에서는 옥상 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재정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 건물 옥상에는 나무와 꽃을 심고 도심 속 그린 오아시스를 조성하는 옥상 녹화 사업으로 큰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구 모현동 행정복지센터의 평생학습관의 옥상 녹화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옥상 정원을 조성하게 되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해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으며 대기질 개선에도 좋고 쾌적한 시민의 힐링 공간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러한 옥상 녹화 사업 활성화를 위해 광고우수 옥상은 그 기반에서 시민의 옥상은 시민이 자유롭게 추진하되 시에서는 필요한 재료를 지원함으로써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며 보다 쉽게 옥상 녹화를 조성하면 그 전체적으로 효과가 극대화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코로나19로 집안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사람에게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 바로 반려식품 키우기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과 비슷한 정서적 효과를 누리고 실내 공기질 장삭은 물론
1인 가구의 따뜻한 가족이 돼 정서적 안정에로 보탬이 되고 있어 이를 지원해주는 정책이 새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나무나노기기 사업과 연계하여 옥상 녹화 사업과 반려식품 가꾸기 사업을 추진한다면 미세먼지 정화운동의 녹색도시 건설에 앞장서는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략히 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도시녹화 사업은 저희가 이제 오름용으로 심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은 행정 신망은 사실은 불가능한 겁니다. 시민들이 참여가 없으면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공공 부분에 불을 실려놓고 이제 민간 부분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이제 조성해 나가는 거지. 오늘 의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 스위스나 저 알프스 같은 데 보면은 집집마다 꽃을 다 이렇게 내놨잖아요, 이걸. 그것을 지금 국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들이 이렇게 자기 마을 이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런 의식을 시민운동을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옥상 정원할지 반려식물할지 이런 개인들이 최소한 자기 나무 한두 그루는 심을 수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지금 저번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익산시 노인복지관을 방문했어요.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그 미세먼지 저감 식물을 밭에서 키워서 화분에 담아서 어려운 독거노인 아동센터에 지원해 주는 걸 저희들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그런 좋은 사업과 같이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우리가 펼쳐나가서 익산시가 푸른 만들기 사업, 공적인 적과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익산 시민이 함께 그리는 불화 확대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한 질문 내용이 시정에 잘 반영되어 시민의 생명과 건강 지키고 시민이 진정으로 시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노력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